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염정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더 오르고 있네요. 어제도 반도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챗 GPT로 시작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슈, GPU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랐고 이제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슈가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고 있어요. 고부가가치 그리고 성능 높은 메모리 반도체는 뭐 몇 배를 주고도 사가겠다라는 주문이 몰렸다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죠. 염정 멘토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저 AI 관련된 네. AI 관련된 뭐 이슈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챗 GPT 관련된 이슈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에 대한 부분을 대형주까지 끌고 왔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어떤 통합적인 어떤 큰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오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가 하반기 정도부터 개선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 속에서 좀 더 빠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고대형 메모리 HBM에 대한 이제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AI 반도체 시장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는 27조 규모였는데 앞으로 2026년 앞으로 3년 후에는 이제 100조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이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빠른 속도로 그 규모 자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고 그에 대한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수요는 우리나라 반도체 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그 좀 더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대형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산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생산 단가도 기존의 메모리 한 3배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요가 많지 않았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그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생산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 대장주의 움직임도 좋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AI 반도체 생산하는 뭐 장비라든지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확인되기는 좀 어려운 아직은 좀 테마를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뭐 QRT 같은 종목도 챗 GPT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그 시험 그 반도체 이제 분석 기업으로 장비를 좀 공급하는 이런 업체로 판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장 초반에 장 중반에 일단은 좀 급등세 나왔다가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두 대장주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 좀 시세가 아직까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챗 GPT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고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온다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GPU를 챗 GPT 이번에 뭐 1만 개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보다 10배 더 든다고 하죠. 그 GPU 돌리려면 또 메모리 반도체 그만큼 수요가 있을 테니까요. 이기택 멘토하고도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사이클 산업을 볼 때 뭐 다들 아시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올라가려면 전방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수요가 늘면 결국에는 반도체 주가는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주식을 사도 수익이 나더라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투자 관련된 뭐 상식적인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 네. 과거를 몇 개를 돌이켜 보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 주가가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016, 17년도에 이세돌과 그 딥러닝이 바둑을 뒀을 때 클라우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정하기는 싫었고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발
램 수요가 또 늘어나서 2016년, 17년에도 빅사이클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뭔가 사이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의 재고를 털어낼 수 있고 네.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을 털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게 작년에 없었던 뷰가 하나 새로 생긴 거라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 PBR 0.9배 이하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해 가자라는 말씀이 이번에는 다시 또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점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AMD AI 가속기 쪽에 HBM, PMI라는 D램을 납품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쪽에 HBM D램을 납품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에서 수익성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좋은 호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시장 이슈는 정부의 이른바 K-칩스법,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연일 며칠간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두자라는 얘기 나오고 결국엔 챗 GPT 발로해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더 보시는 것도 어차피 우리 시장에 올라가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야 지수가 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지난해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이제 올해부터 불을 좀 뿜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장 사업에 워낙 포트폴리오가 좋다 보니까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에 있습니다. 같이 얘기해 보죠. 염정 멘토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도 강하지만 LG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꾸준히 최근 1월 이후 장부터 가장 흐름이 좀 좋았었던 대형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LG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포트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LG전자 주가를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2% 정도 늘어난 12%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매출의 전장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 비중에서 한 8%까지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주력 사업이 좀 진력 사업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아직은 매출 비중은 적지만 그에 따른 어떤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LG전자의 앞으로의 기대감은 좀 여전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LG 마그나 이 파워 트레인 쪽에서의 모터 구동계 수주에 대한 앞으로의 그 수주의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완성차 업계 쪽에서의 차량용 램프 수주가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탑재율 같은 부분이 좀 빠르게 이제 어떤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전기차 사업과 동반하여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슈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차량용 인포메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전장 사업 부품 관련된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다른 가전 쪽이라든지 역시나 비중이 높은 가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전장 사업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직은 매출액이 10%인데 그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이렇게 또 혼자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좀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전자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금 한동안 14만 원대에서 깨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10만 원 전후로 계속 횡보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11만 원대에서 이제 12만 원대에 대한 부분 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크게 반등하는 타이밍은 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에 대한 모습은 사실 수급은 이제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까지
만약에 같이 좀 밀고 들어와 준다면은 일단 12만 원 돌파선까지도 또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돌파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에 가담해 준다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나오는 기사들만 보면 LG 주가가 좀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뭐 전장 사업 수주 잔고가 뭐 100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뭐 100% 이상 오를 거다라는 증권사 얘기도 있는데 뭐 영업이익 100% 오르는 거야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뭐 예를 들면 기저효과가 좀 있다고는 하겠지만 수주 잔고가 많다는 얘기는 영업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매출이 좀 늘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이기택 멘토께서는 주가적인 측면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아까 14만 원 밑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만 원 뭐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위에 또 한 번 상단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상승이 1월에만 20%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 가능성은 뭐 지금 현재 갑론을박 지금 질문 네. 주신 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네. 내용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즌 때 워낙 수요가 좋았고 저희가 노트북 사고 PC 바꾸고 TV 바꾸고 뭐 내구재 쪽을 안 사던 것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다. 뭐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할 것이냐.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도 둔화되는데 백색가전 쪽에서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낙폭과대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전장 쪽이 있다. 전장이 연간 플러스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올해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베팅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카 이슈는 LG전자 주주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이죠. 뭐 사실 나오지도 않은 게 계속해서 나올 것처럼 얘기할 때마다 주가는 띄워놓고 다시 또 실적 나오면 주가는 부러지고 했으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 쪽에서 10% 정도 차지하는 매출 비중, 전장 쪽이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익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냐에 따라서 주가는 마그나 주식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마그나 합작사 때문에 미국 마그나 주식을 보면서 LG전자에 투자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쪽이 강세론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그나가 한 16% 빠졌을 때 전일 LG전자도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쪽은 마그나는 유럽 관련된 완성차 업체 고객이고 유럽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것은 다 알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은 롱 쪽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올해 수요 위축에 따라서 TV, 가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거고 경기 위축에 따라서 자동차도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장만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라는 것은 쇼 쪽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일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LG전자에 거의 다 녹아있는 주가의 형태라고 본다라고 하면 위로든 아래로든 사실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마그나 쪽을 보고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편하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마그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추세를 부러지기 전까지는 LG전자를 투자하면 될 것이고요. 경기 위축 둔화에 따라서 백색가전이 안 팔리는 우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권 상단인지 하단인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투자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20% 정도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는 상황이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뚫을지는 뭐 마그나라고 말씀하셨던 유럽 법인이나 뭐 이런 데들의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LG전자 봤으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염정 멘토에게 좀 여쭤보죠. LG 디스플레이도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000원 선에서 많이 막혔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올해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에서 좀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비슷하네요. 뭐 LG전자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뭐 1월달 이후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뭐 LG전자는 조금 좀 내용을 좀 괴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LCD 가격
패널에 대한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산업이다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OLED 산업 쪽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이 얼마나 좀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OLED 패널 쪽에 대한 부분을 또 만약에 전장 쪽하고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만약에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대한 부분도 실적 면에서는 다시 좀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작년 한 해 동안 좀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작년 한 해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지금 네. 언급을 좀 해주시려고 자료를 실적 보고 같은 계세요.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뭐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작년 2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이런 기조가 좀 더 이어지다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어떤 흑자 전환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자리적인 면에서는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좀 어떤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러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택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OLED 쪽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쪽 부분도 녹록치가 않고요. 대형 OLED는 결국에는 LG전자에서 TV를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그쪽 부분도 녹록치 않다. 그래서 전방도 좀 막혀 있는 부분이고 LG전자는 그나마 이제 전장 쪽에서 어떻게 좀 풀어 나가려고 하고 수주를 받아오려고 하고 LG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을 세워서 어떻게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데 중국과 경쟁이 너무 심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영업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훼손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조금 반등하면서 15,000원대를 올라서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주식은 실적 턴어라운드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안 좋던 주가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거나 깜짝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4분기 실적과 함께 지난 작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적자 기업에 대한 오히려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이제 연간 대비해서 적자였던 기업이 올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년 한 해는 이제 적자여서 이제 올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나열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그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CJ CGV 같은 종목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 같은 종목은 일단 리오프닝이라든지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증으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장 수요에 대한 매출, 추가적인 매출 같은 부분이 올해 한 2분기, 3분기부터는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실적 개선을 지켜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역시 최근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 자체가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 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 쪽에 대한 어떤 또 중국 내 경쟁에 대한 부분이 좀 심화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서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SK 온향, 워낙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 온향 매출의 비중이 워낙에 높은데 올해부터 또 본격적인 SK 온에 대한 매출 비중에 대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흑자 전환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에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기존의 분리막 1위 업체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주가 거의 뭐 10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좀 유지됐었던 종목이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좀 꺾여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6만 원대, 최근에 7만 원 돌파했지만 6만 원 선 전후로라면은 접근 가능한
타이밍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SK 아이테크놀로지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갔던 계속 뭐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실적 전환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앞서 이제 실적이 좀 올해 좋아질 기업들 중에 눈에 오늘 들어오는 건 사실 컴투스도 있어요. 오늘 컴투스 주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기택 멘토께서는 컴투스 얘기도 좀 해주시고 최근 조선주도 좀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올해 이익이 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말씀드릴 주제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올해 컨콜에서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변수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둔화에서 성장이 나온 쪽이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눈에 띌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밸류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다들 둔화되고 이익 가시성이 계속해서 꺾여서 내려가는데 어느 한쪽만 이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쪽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거기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과 컨콜 그리고 1분기 실적 때까지는 사실 주도주 찾기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을 꼭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수주가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태조 이방원 그 히트 이후에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조선주들이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LNG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호조를 보았죠. 그러니까 수주가 150척이나 나왔는데 이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니까 올해 그 정도 수주가 나올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로 주가 조정과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원가죠. 그러니까 인건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철강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또 저가 수주한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희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올해도 조선주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먼저 수주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타개시켰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눈여겨보셔야 될 쪽이 조선주일 수도 있다. 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컨텐츠인데요. K 컨텐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제작 편수가 늘어나니까 올해 성장하는 쪽 몇 안 되는 쪽에서도 컨텐츠, 미디어, 엔터 쪽을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가늠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눌릴 때마다 조정 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쪽이 또 하나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넷마블이라든가 컴투스 작년에 적자를 봤죠.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를 본 것입니다. 그만큼 인건비도 올라갔고 그만큼 신규 게임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VR 게임에서 1위 중국에서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컴투스에 나온다라고 하면 쇼커버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작년에 좋지 않았던 쪽이 좋아지는 네.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주들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투자를 통해서 비용 지출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못 내고 적자를 본 건데 올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게임주들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조선주는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들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에서 머무르다가 지금 상승권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쪽으로 약간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오는 듯한 시장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잠깐 시장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어차피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상승세 거의 1%대까지 상승세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이슈 보죠. 다음 이슈는 IPO 시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IPO 시장 계속 좋다, 와 괜찮다, 들어오면 따상이다, 뭐 따따상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대역급으로 여겨졌던 오아시스가 상장처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IPO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염정 멘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왔죠. 오아시스의 상장을 뭐 철회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장 마감 후 철회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주주분들은 이제 상장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속상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IPO 시장은 1월에서 지금 2월까지의 시장을 좀 극명하게 좀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아시스도 좀 1조 원의 가치를 받고 싶었지만 그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는 사실 인정해주지 않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발표되진 않았지만 철회를 했기 때문에 발표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1조 정도의 가치를 예상을 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뭐 절반 정도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은 뭐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30~40%는 좀 디스카운트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1조 이상 대여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상장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 1월에 이제 컬리도 마찬가지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포기를 한 부분 그리고 K뱅크라든지 지금 오아시스까지 사실 이런 규모가 큰 네. 종목들일수록 오히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좀 연기를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은 종목들, 코스닥 작은 종목들, 공모 금액이 뭐 지금 뭐 한 1~200억 정도 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뭐 따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오랜만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은 뭐 IPO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좀 호황기에 들어섰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 결국은 IPO 시장에 대한 어떤 온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종목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상장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IPO 시장 들어가는 게 사실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사실 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아직은 네. 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PO 시장에 대여가 들어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유동성이 너무 그쪽으로 쏠리면 다른 주식들 수익 난 거 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쪽으로 너무 매기가 몰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그 정도 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장 철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점검해 보죠. CS윈드가 적자 전환을 공시를 하면서 이 풍력 업체들에 대한 뭐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뭐 좋다고 하더니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기택 멘토께서 이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다들 장밋빛 예상을 했기 때문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실망이 좀 크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작년에 나왔던 내용은 올해 미국 법인 실적 성장 가시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과 미국의 IRA 법안 수혜를 보고 신규 수주까지 나올 것이다. 태양광 풍력주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IRA 법안 같은 유럽의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내용들까지 계속 장밋빛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을 당분간 시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가 상승과 그리고 가동률이 악화됐다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마진이 어떻게 돌아설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인가 아니면은 이게 1분기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네.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존의 리포트 내용 그대로를 본다라고 하면 이건 4분기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수율은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법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이 친환경 에너지 쪽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쪽이고 수율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놓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게 확인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이러한 실적을 상당히 이제 투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사 쪽에서는 해외 법인에서의 매출액을 뭐 반영하는 게 좀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일부 적자가 난 것이다, 적자를 턴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죠. 반면에 삼강 M&T는 또 오늘 1.6% 오르고 있으니까요.
CS 윈드에 대한 실적 적자 전환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풍력 전반 시장을 뭐 CS 윈드만 가지고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이슈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택 멘토께서는 태광 가져오셨어요. 수출 호조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시고요. 염정 멘토는 AI 원천 기술력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알체라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가 가져오신 알체라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뭐 AI 관련된 뭐 챗GPT 관련된 워낙에 지금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 종목 내에서 사실 선별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알체라에 대한 좀 리포트를 좀 보고 알체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알체라는 우리가 뭐 스노우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얼굴 인식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어플이다라고만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알체라의 사업 영역은 사실 여러 분야로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상감지 이상감지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굴인식 AI. 우리가 얼굴인식 AI는 뭐 스노우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뭐 챗GPT 관련해서 뭐 이미지 AI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미지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면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미지 AI라고 하는데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지금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뭐 이런 뭐 이미지 AI도 가능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 인식하는 AI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관련된 보안 관련된 매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이상 상황 감지 AI 같은 경우에는 뭐 산불을 뭐 예측하는 뭐 이런 AI CCTV라든지 그리고 보안 CCTV 관련된 여러 분야로 사실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지금 알체라를 뭐 스노우 어플과 연계된 종목이다 정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원천 기술력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 확장 영역에서 좀 다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대부분의 AI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고실적인 부분이 뭐 R&D 쪽에 대한 투자가 좀 크기 때문에 역시나 지난해까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매출처를 다변화함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뭐 AI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고점을 형성한 것으로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알체라 같은 경우 2020년 12월에 상장한 종목이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사실 뭐 급등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뭐 10,000원 정도 이제 초반대 13,000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10,000원대 초반이다 15,000원 미만 10,000원에서 15,000원 미만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 좀 대응이 어렵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기택 멘토 가져오신 태광 얘기 듣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선 관련주들이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관련돼서 피팅 업체인 태광, 성강밴드 양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조정이 한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피크아웃이죠. 실적은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질 수 있냐, 늘어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올해 조선사들의 그 수주 내용들을 좀 보시면 대부분이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1년도에 적자를 좀 시현했거든요. 1,850억 매출을 보였는데 2,000억이 채 안 되는 매출을 3년 연속 보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드디어 2,500억 가까운 매출을 좀 보였고 올해 2,12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려고 낙폭화될 때 매수 초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한 56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작년에 400억 했으니까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올해 뭐 드물지 않게 성장하는 쪽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피팅 업체들이 그 한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광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저희가 제시받았습니다. 염정 멘토, 이기택 멘토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